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요실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도 보니까 이제 유익한 말씀 많이 해갖고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서울 디지털재단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뭐 하는 곳이죠? 네, 이제 서울 디지털재단은 이제 서울시의 출연 기관 중 하나인데요. 현재 설립 8년 차입니다. 아, 8년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 최고 관심이 많은 네. 디지털 전환에 관한 예. 그런 업무를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네. 첫째는 서울시의 그 행정을 좀 더 과학 행정으로 지원하는데 요즘 말하는 이제 AI, 그렇죠. 빅데이터 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보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그 디지털 격차 문제가 크잖아요. 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어르신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아, 크게 그 진출까지. 세 개 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울 디지털 싱크탱크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기획 네. 저런 것도 이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나 뭐 네. 인력적으로 충분히 지원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제한된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의 싱크탱크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도 하고 고급스럽기도 한 뭐 그런 거네요. 예, 일종의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기술이 계속 혁신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에 따른 속도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요. 이사장님이 그동안 뭘 하셨는지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예. 스케줄을 봤는데 정말 하루하루 진짜 바쁘게 사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해외 출장 많이 다녀오셨는데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가장 이제 최근에는 이제 10월 30일 그 카타르 중독이죠. 예, 카타르를 다녀오고 이어서 영국 런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 세 군데를 그냥 계속 다니신 거예요? 예, 연속 이어서 네. 7박 9일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2박, 3박, 2박 또 비행기에서는 2박을 자고 해서 7박 9일 다녀왔습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주무시면서 예. 이쪽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고 이런. 예. 아,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한번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카타르. 네네. 카타르부터 한번 보겠는데 카타르에는 왜 다녀오신 거죠? 아마 이제 카타르하면 지난번 2022년 월드컵이 생각났잖아요. 월드컵 했죠. 네, 그리고 네. 카타르라는 나라가 가장 최빈국이었거든요. 과거에 70년 전에는 뭐 진주잡이하고 뭐 주로 이제 어촌 생활에서 어떤 국가 수익을 얻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가난한 나라. 네, 70년 이후에 이제 석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개발된 다음에는 세계 최고의 이제 부자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 네네. 네. 1인당 이제 GNP가 8만 5천 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자 나라이고 제가 이제 간 이유는 그 카타르 리더십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카타르 리더십 센터에서 카타르 리더십 혁신 포럼이 개최됐는데 네. 저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2008년도에 아마 이제 국가 비전 2030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리더십을 강화하자 하는 네.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그 행사였는데 제가 키노트 연설을 20분간 했습니다. 기조연설. 예. 아, 기조연설을 20분 했다.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은 이제 그 제목은 정확하게 이제 AX 시대, AI 전환 시대의 디지털 혁신 리더십이라는 그 주제를 했는데 거기 내용은 이제 주로 그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들이 디지털 환경을 이해를 하고 네. 이해한 것을 적용해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네. 하는 점을 얘기했고 여기에는 이제 서울시의 디지털 베스트 사례 그 다음에 요즘 그 디지털 혁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또는 샘 앨트만 그 네. 오픈 AI 일론 머스크 그분들의 혁신적인 여러 가지 언어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서 이런 디지털 혁신이야말로 미래 그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연설을 하시는 네, 기조연설하는 저 장면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게 그 아랍어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1분 동안을 제가 아랍어로 했습니다. 짧게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나 요시깡
라이슬마 사사 시올 디지탈리아 꾸리아.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처음 본 분들에게 특히 이제 아랍인들에게 이렇게 친숙하는 것들은 그날의 언어를 쓰면은 그렇죠.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이제 와갖고 한국말로 뭐 인사하고 하면은 왠지 이제 친밀감을 느끼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 수는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패널도 한 3개의 패널에서 아마 미국에 있는 교수분 또 중동의 저명 인사들로 해서 그 패널 토론도 한 3번 이어져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AX라는 예. 용어가 예.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네. AX, 그러니까 AI 시대의 전환, 예, 뭐 예. 이걸 말씀하시는 예, 것 같긴 예, 하는데. 예. 트랜스포메이션. 예,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전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란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이제 AI 전환.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끝단에 지금 AI의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AI 없이는 모든 것도 디지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AI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재난안전 119이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AI 시대 재난 안전 이거를 대비할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장님을 또 모신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AX 요 시대의 재난 안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직접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뭐 대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또 시대가 스피드하고 또 단안하고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은 사람이 다 감지할 수 없고 사람이 체크하는 것도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IoT 센서라든지 네. 그런 장비 기술을 통원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예측을 하고 또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또는 뭐 기계가 하든지 로봇이 하든지 대신함으로써 그렇죠. 훨씬 효율화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알고리즘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다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큰 공사장은 이미 다 그런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네. 중소규모 공사장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것이 중소규모 공사장에 이제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지금 저런 거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죠. AI 기반. 그래서 저기 이제 하수관로. 하수관로인데요. 저게 이제 말씀드리는 예. 예, 건축 공사장에 위험 요소를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뭐 헬멧을 쓰지 않았다. 아. 또는 뭐 넘어졌다. 장비에 깨 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학습대에 미리 공부를 해서 네.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얼람을 줘서 빨리 그 대응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하수 관로에도 결함이 많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까지는 일일이 사람이 영상 데이터를 보고 감지를 했는데 네. 이제는 공부를 해서 네. 컴퓨터 공부를 해서 스스로 결함을 탐지를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월드컵이 열렸던 카타르에서 저런 포럼이 네. 했다는 것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포럼 하면은 뭐 다보스 포럼 이런 거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타르에서 저런 AI 기반 포럼이 열렸다. 카타르 직접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AI 기반이 많이 갖춰졌던가요? 저는 뭐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2번,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2번, 또 카타르도 2번 갔다 왔는데요. 과거에 이게 중동하면 중동 모래바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낙타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저는 이제 모래바람이 아니라 네. AI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저는 실감합니다. 그럼 기술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리딩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옴시티 그 미래 도시를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거기도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엑스포 또 스마트 시티를 새로운 지역이 두바이의 그 인근 지역에 새로 지금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카타르도 저는 깜짝 놀란 게 모든 건물들이 하나의 예술품이에요. 예,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예술품에는 거기에는 뭐 재난 안전을 대비한 재난 대응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냥 외형만 그 멋진 예술품이 아니라 그 네. 내부적인 것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 그런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석유 경제가 지나고 이제는 자기들의 먹거리가 과연 이제 AI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AI에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석유로 이제 예. 부를 축적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AI다. 맞습니다. 그만큼 AI 기술이 중요하다. 예.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배우고 오셨고. 예, 예, 예. 자, 그러면 중동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이제 스페인으로 한번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바르셀로나 이제 다녀오신 것 네네네. 같은데 여긴 또 왜 갔다 오신 거예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제 11월 초 중경에 예,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컨그레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규모적으로 볼 때 130개국 850개 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0%가 늘었는데요. 이제 네. 아시겠지만 매년 1월 달에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CES에 CES. 이제 가전 박람회 유명하지 열리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독일 이파에서 또 큰 행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때는 이제 스마트 시티 저런 행사가 열리는데 네. 지금 저거 화면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저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저게 아마 이제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네. 그 토론을 이렇게 참관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네. 있는데요. 아, 이 스마트 시티 이 대전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 그래서 서울 디지털 재단은 현재 이번에 4번째 그 안에 이제 서울관을 따로 이제 오픈합니다. 매해 열리는 거예요? 예, 예, 매해. 그래서 서울관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번에 기업 수로는 15개 기업 그리고 강남, 서초, 동대문 3개 구청 네. 그리고 뭐 서포터즈나 여러 가지 투입된 인력들을 종합해 보면 총 102명이 아, 저게 이제 서울관이군요. 네네. 아, 저 안에 이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예. 서울이 이렇게 스마트 시티로 변하고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저희 서울관에 규모는 약 한 84평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과 카운팅을 해보니까 참관자들이 한 15,000여 명 다녀간 분들이 네. 예, 그리고 그 상담도 한 400건 그리고 계약도 약 한 44억 정도 상담액이요. 네네. 계약을 했다면 무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담액. 그래서, 상담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개가 소요된다. 그러면 카운팅 했을 때 대략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정말 그 북적거리고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SLW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 해서 지난 서울시하고 네. 저희 재단이 주관해서 네.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저 팜플렛에 지금 적혀 있는 글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네. 제2회 행사를 지금 저기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중동 지역, 카타르 네. 지역은 AI를 얘기를 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스마트 시티예요. 네네네. AI 또 스마트 시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마트 시티 하면은 더 나은 삶. 네. 뭐 요게 이제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이제 기존의 도시 환경 또는 새로운 신도시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 또는 안전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더 행복한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네. 도시 자체가 안전한.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하고도 바로 그 점이 연결이 되는 것 네네,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서울관 네. 얘기했는데 서울관에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강남, 서초, 동대문구. 네. 강남, 삼기자치구. 서초, 동대문. 그거 말고도 뭐 종로구도 있고 예, 예, 예. 마포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네네네. 여기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치구 참여한 건 2번째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고, 여기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추천하는 기업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이제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월드 스마트 시티상 이게 이제 가장 큰 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을 이제 주는 것 같은데 2022년, 네. 그러니까 2년 전이었나요? 네. 그때 서울시가 이제 최우수상 받았다고 하던데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네네. 제가 직접 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게 그 어워드 중에서 최우수 도시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스마트 시티가 뭐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받았다. 그럼 서울시 왜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상이 정확히 제목을 말씀드리면 도시 전략 부분, 도시 최우수 전략. 도시인데요. 이제 10년 후에는 전까지 못 받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아주 그 귀중한 상인데 서울시가 받은 이유는 이제 디지털 그 기본 5대권이라고 해서 네. 교통, 통신, 이동 또는 교육 또 데이터 적용 이런 5개 분야에 서울이 월등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가 세계 최초로 공공 분야에서 서울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평가됐고 또 서울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이 약자와 동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디지털 약자와의 약자. 동행.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상을 수상하는 데 관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 얘기 나와서 하는데 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 보고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손목 닥터 예, 맞습니다.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앱을 손목- 깔면은 맞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걸음을 걸으면은 그건 뭐 200원을 이제 돈을 받는다든지 예. 뭐 정보도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스마트 시티와 연관이 되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서 여러 가지 도시를 운영하는 효율적인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손목 닥터 9988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그냥 걷는 거 나중에 다 그 페이로 누적이 되고 서울페이로 해서 물건 또 커피도 살 수도 있고 또 서울페이를 사용하는 그런 그 가게에서는 물건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전국 방송이라서 네네. 서울 시민들만 상대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보면은 아까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에서 서울 강남구가 또 네네.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다. 그런가 저희가 이제 봤더니 지난해 강남구가 네네. 안전 회복 부문에서 또 최우수 도시상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강남구 사례 같은 경우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강남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전 회복 분야에서 그 윤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 도시상은 10개 분야인데 그 중에 하나 안전 네. 분야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상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재난 대응 그다음에 안전 예방 두 가지 파트에서 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IoT 센서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홍수 예방 네. 예,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고 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CCTV 또 관제 센터도 구축을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렇죠. 스마트 가로등도 설치했는데 스마트 가로등 뭐냐면 보통 이제 가로등은 그냥 똑같은 불빛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사람 수 또는 차량 이동수에 따라서 밝기가 밝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맞습니다. 줄어들겠네요. 예, 에너지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수 또 차량 이동수로 카운팅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게 이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도 높이 평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층 그 빌딩에 어떤 AI 기반의 CCTV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 대피 같은 거 이런 것도 구축이 잘 됐다 하는 네.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사 기간에 설치된 이제 서울관에 여러 사람들 이제 찾아왔다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하고요, 런던 템즈 프리포트 네네. 그리고 동대문 네. 요 이렇게 세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세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간에 이제 업무 협약도 맺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제 업무 중 하나가 스타트업들에 대한 글로벌 진출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해외 상호 교차 실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서 선발한 재단이 선발한 기업들을 외국에 보내고 네. 그 나라에서 똑같은 비율로 해서 또 서울에 보내고 근데 보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 실증하고 수요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서울에서는 서울 디지털 재단, 음. 영국 런던에서는 템즈 프리포트, 네. 그리고 우리 수요처는 이제 동대문. 그래서 3개가 모여서 이제 3자 협약을 했고요. 네. 제가 이번에 영국에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국도 다녀오셨다고 아까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LBS 테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AR, 예. 증강현실 기반의 이제 도로 보행자를 예. 안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턱이 있다, 네. 또는 길이 갑자기 굽어진다 이런 걸 갖다가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그 영국의 그 바킹역이라는 곳에 직접 현장에서 이제 받고
또 이제 파이콘트라는 그런 회사는 그 공기질을 그 체크하는 건데 이제 거기 이제 양로원도 또 직접 가봤습니다. 양로원요. 예, 예. 양로원 안에 있는 공기가 질이 어떤가 이런 거를 AI라든지 예, 예, 스마트하게 찾아낸다. 디지털로 찾아낸다. 그렇습니다. 네. 오, 또 하나는 이제 뷰런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인파 관리. 인파 관리. 예, 그래서 거기는 지역의 축구장에 있는 그 관람객들이 이동 동선 같은 거 안전하게 가게 하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예, 예, 있고 맞습니다. 나서 예. 그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영국에 보면 홀리건 나오고 뭐 예, 이러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중인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맥락화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저희 재단 중에 하나 하는 일이 그 지하철에 갑자기 흉기 네. 또 난동 부리고 그러면 영상으로 계속 보자면서 카메라를 보고 그걸 이제 텍스트화 시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이제 관제로 연결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결국엔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거를 해외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해외에 있는 선진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스마트 시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터, 더 똑똑해진 도시를 위해서 계속의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많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시회나 이제 사람을 만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네. 영감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 안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나 또는 방향을 정할 때 자기가 본 시각에서 느낌이 좀 좋은 그 선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시회나 또 네트워킹 그런 건 상당히 좋고 역시 우리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그렇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에서도 그 기반을 더 단단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 특파원을 했는데요. 네. 동일본 대지진 취재 현장도 이제 제가 다녀보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안전보다 이제 안심한 사회로 가야 된다. 네. 단순하게 안전만 하면 안 되고 네. 사람들이 느끼는 안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게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도 선언했고 또 디지털 권리장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 혜택을 어떤 일정한 사람만 누리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디지털 혜택을 모두 다 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도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도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하여튼 가일차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요식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